네?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 보험 설계를 해봤습니다. 아드님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일찍 좀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네. 해놨습니다. 그럼 아드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시고 여기 보시면 혹시나 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됩니다. 혹시 보장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 보장이 되고요. 음주운전이나 차해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여기에 기본 사항들 잘 확인해 보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들이 가입해둔 보험이 없었기에 저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일이 많이 힘드나? 그런 것도 있고 이 회사 다녀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면 말라고. 요즘 취직도 안 된다는데.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해서 배달 전문 좀 해보려고요. 배달? 네, 아무래도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빌려서 삼겹살구 위주로 배달만 해보려고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으면 좀 보태줄 텐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에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고맙다. 열심히 준비해봐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니는 잘할 기다. 네, 로여 삼겹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아들은 배달 전문점을 차렸고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저녁은 가게에서 대충 먹었어요. 이거 늦었는데 그냥 오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과랑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힘들게 번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노? 고맙다. 얼른 씻고 자라. 네. 아직 가게 문 안 닫았나? 배달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주무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예. 늦은 저녁 배달을 나간 아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네?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우리 아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음주 차량에 치여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셔야 됐는데 고객님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도 해지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최성우님 상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험 가입할 때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니? 네, 상해 사망 보험금 이제 분쟁인데요. 한세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홍 기자 씨 사연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맞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릴 의무 그리고 설명 의무를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 약관상 규정된 의무입니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바뀌거나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거나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 혹은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험 약관상 규정된 의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의무가 법률에도 근거가 있습니까? 네, 상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 조항에 명시된 통지 의무와 같은 개념인데요. 다만 상법은 약관처럼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지 않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제도 자체가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만약 보험기간 중에 그 위험률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알릴 의무,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3일인지 아니면 하루인지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는 즉시와는 조금 다른데요.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빨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드라마 살인처럼 직업이 바뀌고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됐다면 우선 약관상 알려야 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가능한 빨리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릴 의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반대로 보험사 측에서도 설명 의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의미합니까? 네,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네. 설명 의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나 보장 범위, 면책 조항처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약관 조항처럼 이륜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고객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집에도 보험 약관 다들 한 권씩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또 엄청나죠. 굉장히 또 두껍잖아요. 예. 그럼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모든 조항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오토바이 운행 시 통지 의무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법원도 설명 의무의 대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의무가 충돌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로 어떤 의무를 좀 더 우선시합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 판결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두 의무 중에서 설명 의무가 우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만약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자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과 설명 의무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더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미자 씨가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더 우선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 드라마 사례에서 보험사가 만약 오토바이 운행 시 통지 의무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2조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조항에 명시된 통지 의무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상법을 구체화한 게 약관인데 구체화한 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남아 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사가 약관의 특정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그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약관에 대한 규제일 뿐입니다. 즉 약관 조항과는 별개로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에게 그대로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상법 제652조에 의한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내가 설명을 안 해줬으니 나도 알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희가 좀 쉽게 와닿진 않는데 혹시 유사한 판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선고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2심까지 보험사가 패소했었습니다. 네. 2심 법원까지는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보험사가 최초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보험계약자 측에 보낸 우편물을 보면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상법 제652조 위반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설령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상법상의 통지 의무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 소비자에게는 좀 불리한 판결이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고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보험회사가 스스로 상법상 규정을 더 구체화해서 적용 범위를 축소한 약관을 스스로 작성해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그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보험회사가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대법원과 같이 판단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상법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사실상 설명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 되는데요. 네. 이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야, 진짜 욕 많이 먹었겠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홍민자 씨는 보험가입 당시에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 판결로 보면 그런데 그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상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보험사의 상법상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일 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무조건 보험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의 해지권을 심리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다퉈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급심 사례들을 보면 보험금 청구 원인이 되는 사고 전에 사소한 사고들이 존재했다면 보험계약자 측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드라마 사례와 같이 실제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달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야. 자, 어쨌거나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참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와 함께 계속 관리해야 하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보험 계약 후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 바뀌거나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험한 취미를 시작하는 경우 등은 사고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야 하나 싶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잠깐의 확인으로 미래에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